자, 대한항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한항공 계속해서 박스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제 최근 이제 다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위로 또 올라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이 아주 박스로 장난치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자, 이 대한항공은 자, 예전 과거의 대한항공하고 지금의 대한항공하고 이제 보는 관점의 뷰가 조금 다른데요. 이제 우리 대한항공의 경우는 이제 외부 변수들, 즉 환율과 유가라는 쪽을 가지고 박스로 이렇게 메이저들이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치는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슈하고 그거 틀려요. 실제로 움직이는 요인하고 우리 기관들이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벌인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는 환율 하락, 뭐 유가 하락 상승, 환율 하락 상승 요거 가지고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게임을 돌리게 되는데 실질 요인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게 자주 부각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때만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자, 오늘 올라온 이슈를 살펴보게 된다면 뭐 때문에 올라왔냐라고 하면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 고환율 뚫고 슬쩍 이래서 대한항공 호실적의 7% 상승, 4분기 실적 선방 이렇게 하고 지금 이러고서 쭉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이런 비용 부담에도 뭐 단가 상승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뭐 저평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뭐 저쪽에 이제 방산 사업 부문 재평가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뭐 다 갖다 붙여놓고 마구 이렇게 칭찬을 열심히 되고 있죠. 자, 이게 이 대한항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단 이익 추세를 좀 변화시킬 수많은 요소로 그 두 개가 결정적인, 아주 예전에는요. 그래서 대한항공의 이거는 유가 하락 수혜주고요. 그렇죠? 기름을 쓰니까 기름을 많이 잡아먹는 업종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 수혜주였었고요. 그 다음에 환율도 하락 수혜주입니다. 유가, 환율 양쪽 모두 다 하락시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유가는 내려가고 환율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서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틀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내려간다라는 쪽에다 포인트를 두고 지들이 살 때는 유가가 내려간다에다가 포인트를 둬가지고 유가 하락 수혜 그러고 칭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들이 팔 때는 이제 환율이 올라간 거에다 두고 환율 상승으로 인한 부담 이렇게 하면서 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가지고 이런 그림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러면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1,400원대에서 고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옛날 옛날 시절에는, 그래서 그 유가라고 하는 게 비행기 가격은 티켓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유가라는 것들은 이제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기에 따라 여기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됐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가 오르면 우리 돈 더 내잖아요. 부담금 더 내죠. 그래서 이 부담금을 고객 요금에다가 운임에다가 전가를 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유가 자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때때로 이 숨은 요인 하나가 대한항공을 슈퍼랠리로 이끌어버리는 때가 있는데, 숨은 요인 하나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설명드렸는데 이게 대한항공이 그렇게 크게 주목받는 종목이 아닐까요? 옛날에는 항공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한진, 해운, 현대상선,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들도 꽤 좋아하는 종목들이라 가지고 관심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만, 그때 관심 많을 때도 사실은 개인 투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자, 이거 숨은 삼성전자 수혜주입니다. 대한항공. 그래서 삼성전자가 날아가는 시기에 종종 삼성전자가 날아가는 시기에 대한항공이 그 수혜받고 뒤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이 코로나 때 같은 때도요. 코로나 때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뭐 여행 못하고 전면 금지되면서, 그러면 가장 극단적인 피해를 입었던 게 코로나 때 같은데 가장 극단적인 피해를 입을 종목이 대한항공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대표적으로 여행주하고 지금 그림을 차트를 한번 비교해보자라는 얘기야.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때 물론 시장 전체가 미치니까 올라가긴 올라갑니다만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도로 자빠지는 그림으로 들어갔고요. 근데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직전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 들어갔었죠. 때때로 이런 흐름을 받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숨은 항공 삼성전자 수혜자 여러분 오늘의 이슈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라고 하면서 이 종목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르고 들어오시면 자,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조금 된 이 대한항공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분이라 그러면 전문가들도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업력 짧거나 뭐 이런 데면 잘 몰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알아도 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런 대형주를 다루는 분도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이런 대형주, 뭐 삼성생명, 삼성증권, 뭐 두산에너빌, 현대중공업 이런 대형주를 다루는 분들도 있고 지금 미천을 뛰고 있는 중소형주, 세력주, 상한가 가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다루는 분도 있고 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극단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아침에 우리 오르고 여기에 화면에 보이는 이 방에서 상한가 종목을 5개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종목을 5개를 잡아드렸는데 그 상한가 종목 5개가 전부 다른 전문가들이 전부 다른 종목 가지고 상한가를 5개 잡았어요. 다른 종목. 그러니까 전문가들 스타일이 다 틀리거든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일단 쭉 그냥 다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서 며칠 정도 이렇게 쭉 살펴보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스타일이 잘 맞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외에는 또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 스타일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현재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맞춰 들어가게 되면 시장 올라가도 내 종목은 못 오르네, 미쳐버리겠네,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항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잘 아시다시피 뭐 세계 유수의 그렇게 큰 항공사가 아니에요. 대한항공은 그렇죠. 세계 유수의 뭐 엄청난 뭐 굴지의 세계 최고의 항공사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죠. 근데 대한항공이 유명한 게 몇 개 있죠. 기내식이 맛있는 회사. 비행사 뭐 이걸로 대한항공이 꽤 유명하기도 하고 자 대한항공이 세계 1위 항공사기도 합니다. 세계 1위 항공사 뭘로 세계 1위일까요? 뭐 땅콩으로 세계 1위? 그런 거 아니고요. 화물 운송 분야 세계 1위입니다. 화물 운송 분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육로로 운송을 할 거야? 아니면 컨테이너에다 실어가지고 배로 운송을 할 거야? 자, 미국에 그래서 반도체 필요하다 그러는데 여기 부산 앞바다에서 컨테이너에다가 반도체 칩 잔뜩 넣어가지고 그래서 태평양 바다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갈 것 같습니까? 유럽에 뭐 독일이랑 저런 쪽에서 반도체 필요하다 그러는데 여기서 실어가지고 뭐 배 타고 뭐 그래가지고 중동에 홍해 막혔다 그래가지고 저 아프리카 뭐 희망봉 지나가지고 이렇게 뱅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출할 거야. 언제 어느 세월에 비행기로 수출합니다. 반도체는 비행기 화물이에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객기 수요가 작살나가지고 개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갔던 거는 바로 그 화물 항공 수요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 여객 운행을 안 해서 그 여객기의 좌석을 다 뜯어내버리고 그걸 화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화물 운송 쪽에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수익이 더 나버리는 이런 형태로 거두면서 신고가를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이거.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대한항공이 박스에서 지금 전혀 벗어나지 못하죠. 여러 가지 요건들, 대한항공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돌아던데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자, 이 중에서 환율하고 유가 같은 경우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입니다.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유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똥똥이야.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이 대한항공이 왜 환율에 가서 하락 수혜주로 들어가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 기관 레포트에서는 이 환율 상승과 하락을 여객 수요하고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원래 여객 수요 때문에 아니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는데 자 지금 환율이 여기서 1,400원대에서 1,510원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해보죠. 환율 1,510원 갔다고 여객 여행 안 하고 취소하실 겁니까? 안 갈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게 환율이 좀 내려서 1,390원으로 내려왔다라고 쳐보죠. 야 1,390원 내려갔다 그래서 그냥 미친 듯이 해외로 물러나고 나갈 겁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율이 여객에서요, 여객 수요의 증감을 나타내는 요인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럼 뭐 가지고 얘를 환율에서 엮었냐라고 하면, 대한항공의 비행기들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 산데 그 비행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 비싼 그 대한항공, 그러면 결국에 돈을 빌려서,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 비행기를 사는데,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은행에서, 그죠? 우리 국내에 있는 KB, 신한 뭐 이런 은행 가가지고 위에서 돈을 빌려서 받죠. 대한항공은 애초에 저쪽에 비행기를 매입을 통해서 외화 채권 조달을 통해서 비행기를 인수를 합니다. 사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빚이, 대한항공의 빚은 외화야.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이게 환율이 쭉 올라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부채 부담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환율이 쭉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부채 부담이 그냥 쫙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환율이 20세기에 가장 환율이 낮았던 때가 2007년도였죠. 환율 900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이때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겁니다. 2007년도에. 대한항공이 무슨 중국에다 조선주도 아니고, 대한항공이 조선주도 아니고 철강주도 아니고 화학주도 아닌데 이때가 사상 최고가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때가 900원 20세기 최저 환율을 기록한 게 이때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재무 부담이 왕창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1,500원 근처가 있잖아요. 이 2%만 하더라도 60%예요. 60%. 이게 60%가 넘죠. 자, 때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900원이었고요. 6954, 1,440원. 이제 60%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이게 더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객 수요하고 환율하고 엮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제 여객 수요 같은 경우는 증가할 수 있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 한일령, 그렇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요 부분들이 하나가 놓여지고 여객 수요 증가, 여객 수요 자체가 증가할 수 있는 요건. 그리고 삼성전자가 살아난다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렇게 올라 들어가게 된다면 자동으로 대한항공의 화물 실적도 자동으로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들 하셨습니까?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 긴 박스를 탈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 지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보면 요 정도쯤이라 그러면, 이제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그새 좀 더 올랐네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위치라, 지금 정도의 위치라 그래도 살만해요. 그럼 이제 살짝 눌려 내려오면, 여기 다시 요 정도 위치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서 달고 가는 형태로, 그렇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만약에 저 앞쪽에서 대한항공을 샀다가 계속 이렇게 물려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보유하셔야죠. 이번에는 요 선을 좀 더 넘어갈 수 있을 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고가 추세 이쪽 연결되어 있는 여기 이 라인까지는 지금 화면에 가격이 안 나오는데요. 27,000원이네요. 그렇죠? 지금 27,000원 나오죠? 위치.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신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크게 이렇게 덜 벌만한 그런 퍼센트는 아니에요. 이게 10%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크게 이게 날만 20 개발에 땀나면 한 20% 정도 되겠네요. 자, 이제 저 벽을 이제 뚫고 들어가면 이제 그보다 훨씬 넘어 들어갈 겁니다만, 일단 추세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 쭉 가지고 계시고, 요 정도 가지고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 욕구를 채워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더 빠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 오르고 해서 도움 받으시고 찾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돌아나가지고 가능성이 있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이 10%까지 들어갔네요. 여러 쪽에 주가도 싸졌다. 이렇게 딱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저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또 칼같이 잡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추천 이거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